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잘못된 다이어트는 살찌는 체질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그렇게 살찌는 체질이 되어버렸을 경우에 다시 원래의 체질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살찌는 체질, 즉 조금만 먹어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이어트지만 먹을 만큼 먹으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다이어트 기간 동안 식사량을 최소한 본인의 기초대사량 이상의 양을 드셔야 합니다. 그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초대사량은 몇일까요? 기초대사량은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등등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대략적인 값은 알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기초대사량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키, 몸무게, 나이를 입력하시면 본인의 기초대사량과 연령대별로 기초대사량 참고값이 나옵니다. 저의 신체 정보와 나이를 넣고 검색해보니 저의 기초대사량은 1348 칼로리라고 나오며 제 나이대의 기초대사량은 1317 플러스 마이너스 226이라고 나오네요. 즉, 저의 나이대의 기초대사량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값은 1100에서 1500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최소 1300칼로리 이상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는 다이어트 또한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다이어트 초반에 반짝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다이어트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정체기가 오고 결국에는 몸이 기아 상태로 인지하며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써야 살이 빠지는데 에너지를 자꾸 비축하게 되고 소량의 음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 저장하려고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매우 소량의 음식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끝마치게 되면 요요 현상이 급격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적당량의 식사가 동반되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참 어려운 게 어느 날은 다이어트 의지가 폭발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이어트를 다짐했던 어제의 다짐은 없던 일처럼 느껴지는 게 다이어트죠.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 중에 늘상 기초 대사량만큼만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지인들과의 모임도 있고 대자연이 찾아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등 이럴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음식에 대한 큰 집착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늘상 기초대사량인 1300칼로리만 먹으며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죠. 자주는 아니더라도 다이어트 기간 중에 가끔씩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장기간 다이어트를 이어나가며 조금은 느리더라도 현실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슬로우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초대사량을 높여주고 신진대사가 활발한 체질을 만들어 놓으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는 범위가 크지 않고 신진대사가 활발해 먹은 음식들을 몸에 저장하는 양보다 에너지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거죠. 이러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우리의 몸은 근육이 1kg 증가할 때마다 약 13에서 30칼로리가량의 기초대사량 수치가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근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면 운동 이후 16시간에서 38시간 내에는 기초대사량이 운동 전에 비해 4에서 10%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의 증가에 따라 기초대사량이 늘게 되고 더불어 운동 후에 일정 시간대에는 기초대사량이 일시적으로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면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근육량 증가를 위해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합니다. 필요한 단백질 양이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저는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5대 3대 2로 설정합니다. 단백질의 비율을 섭취 총 칼로리의 30%로 잡기 때문에 1300칼로리 중 단백질에 할애하는 칼로리는 390칼로리이며 단백질 1g당 4칼로리인 것을 환산하게 되면 저는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을 약 97.5g으로 설정합니다. 97.5g이라는 수치가 계산이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해하기 쉬운 양으로 설명드리면 대략적으로 닭가슴살 100g짜리 4봉지를 먹는 양입니다. 보통 하루에 4끼로 나눠서 한 끼당 한 봉지씩 먹습니다. 이렇게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을 성장시키며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추가로 운동이라는 행위를 통해 활동 대사량이 높아지면 먹을 거 먹으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체질 변화를 위해서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수분 섭취 등등이 있는데요. 수면 시간이나 스트레스 관리는 참 누구나 알면서도 개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수분 섭취만큼은 노력해 주시면 추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을 마시면 체내 장기들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소비를 하는데 돕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되려면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 수분 섭취이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드리고자 풀어서 설명을 드리느라 지루하게 좀 말이 길어졌네요. 저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해봤고 살이 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조급해져서 정말 조금 먹어서 단기간에 눈에 보이게 팍 빼버린 다음 유지어터로 유지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곤 했는데요. 극단적으로 확 빼버리면 절대 유지가 안 돼요. 오히려 살찌는 체질로 바뀌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게다가 예민해지고 결국 음식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래전에는 근력 운동이 남성의 몸을 외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본인의 몸을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조금씩이라도 차근차근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